안녕하세요. 취업보게 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기관은요. 하반기 공채가 한참인 기관들 중에서 공공기관을 하나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금 추운 겨울이라서 아마 이제 대거 그 채용이 거의 끝물인데요. 그래도 그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괜찮은 기관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춥지만 또 이 추운 만큼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곳이죠. 바로 국립공원공단입니다. 네, 오늘 국립공원공단은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채용 절차 알아보고 또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차례대로 하나씩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립공원공단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립공원공단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기할 때는 코리아 내셔널 파크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요. 네, 제1조 국립공원공단법에 의거해서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자연 문화 경관 및 지형, 지질 자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있고요. 국립공원공단은 아마 이제 전공자, 환경 쪽이나 산림 쪽, 그리고 원예 쪽 이런 친구들은 아마 관심이 많을 텐데 그래서 조금 다른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연을 이렇게 생태계를 아름답고 또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거를 좀 이참에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 계기로 한번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업 정보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알리오에서 발췌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말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를 하는 거고요. 설립일은 1987년 7월 1일 날 설립이 되었고 지금 본사는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류는 준정부기관이고 위탁 집행형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하는 시간에 그 기업 분류하는 거를 조금 간단하게 다뤘었는데 공기업이 있고 또 준정부기관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영리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편익을 도모하는 복리를 증진하는 그런 기관인 거죠. 종업원 수는 이제 최근 자료가 2019년 8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2,479명. 그리고 업태는 자연공원 운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을 작년 기준으로 보면 3,263억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정부 산하기관이나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당기순이익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어떤 복리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원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사업에 이제 주요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있더라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를 좀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국립공원공단의 사업 내용은 자연생태 보전,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지질공원 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립공원공단의 사업 영역을 보면 이렇게나 많습니다. 크게 나누면 1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요 사업으로 꼽고 있는 게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이죠. 잠깐 퀴즈를 내자면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뭐 이거는 이 국립공원공단에 만약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 상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2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21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개는 한라산인데 제주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생태관광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나누리 캠프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숲을 걸으면서 또 자연과 함께 하면서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심리적 치유라든지 여러 가지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있죠. 그래서 건강 나누리 캠프, 그다음에 국민 여가 캠핑장을 조성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주는, 개발해주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멸종위기종 복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조하는 거, 반달곰이 탈출했다가 잘 구조돼서 뭐 이제 다시 돌아간 거, 산으로 돌아간 거라든지 아니면 멸종위기종이 우리나라에서 뭐 호랑이가 발견됐다라든지 아니면 여우가 발견됐다라든지 이런 뉴스를 접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립공원공단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물권 보전 지역 등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테마 여행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업 분석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네, 기관에 대해서 산업 이슈라든지 핫 이슈를 꼭 꼽아서 공부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국립공원공단의 핫 이슈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이슈는 바로 국립공원 음주행위 금지 단속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이제 기분 좋게 트레킹과 이제 등산을 하시면서 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또 술을 드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또 음주 산행을 금지하고 단속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전국에서 적발이 가장 많이 된 곳이 바로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전한 산행, 안전한 트레킹, 안전한 어떤 그런 여행을 위해서 지금 이제 국립공원에서는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단속하고 있다. 단연 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꼽은 이슈는요. 철마다 이제 사업이 참 바빠지고 있어요. 가을 되면은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산불 예방 캠페인과 또 이제 출입 통제를 하고 있고요. 또 겨울철 되면은 이제 야생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또 노리고 밀렵이라든지 밀거래를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에서 야생동물을 좀 보호하고 아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지 밀렵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꼽은 이슈는 BGF 리테일과 CU가 이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제 그 주킹이라는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킹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쓰레기도 주우면서 즐겁게 트레킹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까운 이제 국립공원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가 버려진 것들을 이제 줍고, 그러니까 인력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소매 영업 그 체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점포에 영업점들의 이제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모두 이제 동원해서 좋은 일에 이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 국립공원 관리자가 동행해서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환경 캠페인을 같이 하는 또 의미 있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를 최근 이슈 기준으로 뽑아봤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또 새로운 이슈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또 계속적으로 이슈를 찾아보시고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채용 절차로 넘어가서요. 채용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 오프닝을 딱 보면은 체험형 청년 인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규 채용이 아니다 보니까 인턴은 관심 없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정규 대규모 공채가 많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 아끼고 쓸 수 있는 이 타임이 딱 인턴을 경험하는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제 내가 시간이 조금 할애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지원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연말까지 인턴을 하니까 그 기간을 참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전공자들은 사실 이런 국립공원이나 큰 기관에서 일을 할 기회가 없고 현장 실습이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좀 쉽게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는
그래서 이런 체험형 인턴을 좀 권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면 거의 짧으니까 거의 한 달 정도면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짧지만 그 인턴의 경험은 강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올겨울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죠. 그리고 방학 때는 또 우리 쉬시면서 또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시면 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크게 5가지 지역 권역별로 뽑고 있고요. 수도권의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라권 내장산, 무등산 이렇게 있고 충청권에도 속리산, 태안해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 지원을 하시면 출퇴근하기도 쉽고 또 우리 지역의 또 아름다운 그 지역을 관리한다는 어떤 뿌듯함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년 인턴이기 때문에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근거한 나이가 이제 제한이 있는데요. 만 15세에서 34세까지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게 이제 군복무 기간에는 연령을 연장해줘요. 그래서 2년 이상 하신 분은 3세 연장이 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2세가 연장이 되고 1년 미만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1세를 연장해 줍니다. 참 좋은 제도이죠.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 기관에서는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니 좀 독특했어요. 학력 제한은 없고 그리고 짧은 한 달여간의 인턴 활동이다 보니까 재학생, 휴학생 지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규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대 사항을 보면은 취업 지원 대상자 그래서 서류가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가 발급이 가능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고요. 5%에서 10%. 그리고 장애인들은 5%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지역 권역별로 이제 오프닝이 떴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까운 지역으로 지원을 하시면 가점을 5%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예정지 광역시 또는 도내에 학교 졸업한 사람 최종 학력 기준이고요. 졸업 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기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직무 수행 내용을 보면은 자원 보전 그리고 탐방객 관리 시설물 관리 등 국립공원 관리의 지원을 수행한다. 우리가 인턴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주체가 돼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지원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이지만 이제 좀 춥지만 그래도 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탐방객을 좀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것들을 보고 배운다든지 지원하는 일손을 돕는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행정 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문서 및 기록 관리, 그다음에 정보화 등 사무 행정에 관한 지원 업무. 그래서 이거는 인턴이지만 어떤 지원직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일단 MS 오피스, 엑셀이나 아니면 여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한글 이런 것들 좀 잘 다루면 좀 수월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A 능력을 좀 갖추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 홍보 및 지역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그리고 탐방 편의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업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립공원 공단이 하는 일을 좀 서포트하는 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눠서 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지식, 기술, 태도, 우리가 쉽게 KSA로 나누잖아요. 자, K 부분 보겠습니다. 어떤 걸 머리로 이해하면 되는지, 생태계, 지리 정보, 지역 특성에 대한 지식, 생태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재난 상황 대처 방법, 지역사회 특성 이해.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 지식기술 태도에 대한 직무기술서 내용이 사실 방대한데 이 한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를 다운받으셔서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술로 넘어가서는 동물의 이제 계절별 생장, 이동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시설 탐방 예약 업무 처리, 그다음에 IT 활용 능력, 대인관계 기술,
지역사회 자원 활용 능력 보고서 작성 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 네, 일단 앞서 얘기했듯이 행정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이해했어도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들이 중요하고요. 또 협업이라든지 탐방객과 이제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태도 부분은 어떤 것을 강조하냐 보니까 정확하고 세심한 업무 태도. 사실 이 정확하고 세심한 업무 태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요구되는 부분이죠. 어떤 직무라도 좀 덜렁덜렁 되는 거를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특히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시고요. 자연환경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준수하려는 태도, 그다음에 일정 계획을 준수하려는 태도, 그다음에 책임감과 원칙에 입각한 태도, 주의 깊은 관찰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업 기초 능력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5개를 꼽혀 있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5개를 꼽았는데요. 기술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원관리 능력, 정보 능력입니다. 이 직업 기초 능력은 우리가 지금 인턴 과정이라서 필기 면접은 없지만 그 필기 면접이 없다고 해도 네, 뭐 필기나 이제 면접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고 해도 기초 면접에서는 이걸 토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를 꼭 보셔야 돼요. 서로 지원할 때도 봐야 되고 필기가 전형이 있을 때는 필기 전형에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면접이 있을 때는 면접 전형에서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고에서 한번 훑어보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NCS 기반 전형이라는 게 바로 저 기준으로 다 일관되게 기준으로 뽑기 때문이죠. 그래서 5개의 기초 능력을 본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 간단하죠? 보통은 우리가 4단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3단계예요. 그래서 서류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고요. 서류에서 3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 2번 면접을 보게 되는데 직업기초 능력 40% 그리고 채용 검진 가기 전에 바로 직무 수행 능력 60%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서류 40%, 면접 60%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직업 기초 능력이 40%,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이 60%예요. 그러니까 아까 직업 기초 능력은 5개 알려드린 거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직무 수행 능력은 아까 전에 직무기술서에서 언급한 그 내용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잠재적 가치를 좀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째 서류 전형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육 및 경험 기술을 쓰는 거예요. 자, 놀라셨죠? 자소서 항목이 안 나왔나? 네, 인턴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굉장히 서류 전형을 간소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권하고 싶은데 자소서를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교육 및 경험 기술 한 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일단 필수적인 거는 온라인 지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을 보내야 되고요. 해당자는 이제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하신 분, 그다음에 우대자, 아까 보훈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우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각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및 경험 기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수행한 경력상 그리고 조직이나 활동에서 역할, 역량 발휘, 활동 결과에 대해서 8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출신지나 가족관계, 연령, 성별 그리고 학교명은 기재하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인재는 우리가 이제 서류 확인차 내야 되지만 이렇게 기술을 할 때는 특별히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감정이 당하거나 아니면 제외될 수가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교육 및 경험 기술을 800자인데 이거 어떻게 기술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학교 전공활동 중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공활동을 하면서 그 관련된 과제 수행을 했다든지 우리 생태 관리를 해야 되고 지질공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탐방객도 봐야 되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했다가 경험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과제 관련된 수행한 게 있으면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전공자들은 특히나 전공 지식을 어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단 학력이나 전공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었지만 전공자들은 이런 생태 환경이라든지 지역 특성이라든지 이런 지질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0분 활용을 해서 전공을 밝히지는 않지만 어떤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내가 관련된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공부했는지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공 수업, 그다음에 그 외에 연수를 갔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관련돼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얻은 지식이 있다면 전공활동 부분에다가 같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이 있으시면 당연히 어필을 해줘야 좋은데 현장 실습을 다녀오신 분들은 기간이 짧고 길고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필을 하셔야 되고 인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턴 외에 다른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조직의 특성을 이해한 것만으로도 어필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어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그리고 견학하고 전시가고 지역 축제를 가고 이런 부분들도 그 생태 환경과 지역을 이해하는 경험들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경험들이 있다면 잘 정리를 해서 적을 수 있도록 해보셔야 되고요. 또 뭐 대회 같은 것들 준비하면서 내가 한 것들이 있다면 좀 잘 생각하셨다가 물론 여기에서 경험들은 다 이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 일치되진 않겠지만 조금 매칭이 된다 싶으면 이제 적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개 중에는 또 경력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경력자는 좀 몸담았던 이전 조직에서 했던 역할과 좀 배웠던 거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잘 정리해서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경험 기술에서 이 한 항목밖에 없는데 이걸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면 일단 서류에서 조금 어필하는 게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또 어필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 분야에 얼마나 좀 적합한지 그리고 인턴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뭐 자연을 사랑하고 준수하려고 하는 태도, 아끼려고 하는 이런 지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경험들은 좀 지금 기억을 되살리셔서 메모를 하셨다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800자이기 때문에 400자, 400자 경험 2개 정도 나눠서 뭐 전공 지식 아니면 경험 이렇게 해서 400, 400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너무 길면 이 내용들을 다 담을 수도 없지만 이렇게 뭐 제목이나 카테고리 없이 그냥 나열하는 방식도 읽는 사람에게 굉장히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제목을 하나씩 각각 달아서 관련된 경험 아니면 전공 수업 아니면 전공자가 아니라면 뭐 관련된 경험 2가지를 써도 괜찮고요. 이렇게 2가지 패러그래프로 나눠서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직업기초 능력 5가지 하는 면접이 있고요. 다대다 면접,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다대다 면접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직업기초 능력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능력, 자원관리 능력을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을 적으실 때에는 서류에서 적을 때도 마찬가지고 면접에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스타 기법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구조화해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동문서답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산으로 가는 것도 있고 잘 요약을 못해서 강조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경험 노트를 정리해서 스타 기법에 맞게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은 직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직 적합성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 질문을 좀 준비한다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의사소통 능력에서 관련된 것,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소통한 경험이 있습니까? 와 같은 어떤 질문 면접을 받겠죠. 이것이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질문으로는 기존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관리 능력과 관련된 질문은 시간, 물적, 예산, 인력 자원, 제한된 이런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와 관련된 이제 질문들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능력은 사실 이 면접에서 좀 검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술 능력 같은 경우에 보통 실기나 아니면 필기나 이런 부분에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경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최근 관심 있는 기술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와 관련된 것이죠. 아니면 최근에 관심 있는 기술은 무엇이고 왜 그것이 관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배울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내가 역량을 키울 예정입니까? 와 같은 비슷한 류의 질문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직업기초 능력 외에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퀴즈를 냈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몇 개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몇 개일까요? 와 같은 간단한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묻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PT 면접의 주제로도 나오고 아니면 이제 의견을 이제 좀 심도 있게 물어볼 때 좀 제안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같은 거죠. 그래서 공단의 입장을 잘 살려서 얘기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두 개의 사업을 다 하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이럴 때는 극단적으로 어떤 쪽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건부 형태로 대답을 정리하셔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케이블카 설치를 해서 좀 잘 된 사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를 해서 생태계가 파괴된 그런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도 좋고 국내 사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머뭇거리지 않고 좀 관심 있던 분야라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기를 바라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기관은 국립공원공단입니다. 네, 전공자들은 참 기다렸던 인턴일 텐데 1년의 마무리를 이 기관의 그 인턴을 경험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연말에 내가 이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내한 이런 기관에 관심을 좀 보이고 또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경험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 경험이 나중에 여러분의 성공 취업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